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한마디가, 진심을 담은 이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부모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육아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공공육아 시설이 필요하고,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고, 더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황혼 육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행동으로.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 냈어요. 점심 같이 드시고 오후에는 푹 쉬세요. 어머니, 이건 제가 베이비시터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이에요. 받으세요. 어머니, 아이 키우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황혼 육아를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며느리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싶구나. 이 부분은 정말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 내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키우고 있는 모든 할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며느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중요합니다. 희생만 하다가 쓰러지지 마세요. 필요할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며느리 세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시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배려를 아끼지 마세요. 양육 방식이 달라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세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말합니다. 황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 많은 공공육아 시설을, 더 나은 육아 정책을, 더 유연한 일자리 환경을, 더 실질적인 지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부모 세대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손주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젊은 부부들이 미안함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 그것은 사랑과 노동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비극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황혼 육아를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할머니들의 희생이 진심으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숨 섞인 독백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직장인? 아닙니다. 육아맘?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60대 할머니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돌보다 쓰러지셨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잘못이죠. 시어머니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맡기신 건 며느리 부부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애는 누가 키워요? 어린이집 비용 알아요? 바로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약 40% 이상이 조부모의 육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전담 육아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하루 8시간? 아닙니다. 주 5일? 천만에요. 실제로는 주 6일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어떤 경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를 맡아 키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혼 육아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그 속에는 눈물과 한숨 그리고 말 못할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육아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혹은 그도 아닌 착취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 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황혼 육아의 그늘을 말이죠. 황혼 육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먼저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서울 기준 민간 어린이집 평균 비용은 월 5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여기에 식비, 간식비,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한 아이당 월 평균 7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둘째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150만 원 가까운 돈이 육아비로 나갑니다. 그럼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키우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25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부부는 둘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누가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황혼 육아가 등장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손주를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어차피 나도 시간 많은데 뭐. 처음에는 일주일에 2, 3일만 봐주려던 것이 어느새 주 5일이 되고 다시 주 6일이 됩니다. 아침 7시에 손주가 집에 도착하면 밥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간식 주고 또 놀아주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데리러 옵니다. 13시간입니다. 주 6일이면 주 78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여가 있는 노동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돈을 바라겠어요? 네, 맞습니다. 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인정과 존중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손주 봐주기가 아니라 며느리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고강도 노동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며느리들은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애 좀 봐주세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우리는 회사에서 더 힘들어요. 어머니가 애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그렇게 황혼 육아는 사랑에서 의무로, 의무에서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황혼 육아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은 바로 양육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대하는 방식도 교육관도 다를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 세대는 1960에서 1970년대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시절은 먹이고 재우는 것이 육아의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규칙보다는 사랑과 포용이 우선이었죠.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울면 안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2025년의 육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일관성 있는 양육을 중시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자고 스크린 타임은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간식도 건강한 것만 주려고 노력합니다. 책과 유튜브와 육아 커뮤니티에서 공부한 최신 육아법을 실천하려 합니다. 애착 육아, 긍정훈육, 감정 코칭. 온갖 이론들로 무장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어머니가 돌봅니다. 주말에만 부모가 직접 돌보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며느리는 경악합니다. 아이가 주말 내내 세워둔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할머니는 과자도 주고 TV도 보여주는데 왜 엄마는 안 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과자는 하루에 1개만 주세요. 그리고 TV는 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애가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조금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너도 어릴 때 TV 많이 봤어. 하지만 어머니 육아 전문가들이 스크린 타임은 전문가? 나는 3명을 키워봤어. 경험이 전문가야. 이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교육관이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느끼죠. 더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손주가 올 때마다 새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줍니다. 할머니가 사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이가 물질주의적으로 자랄까 걱정됩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아이가 버릇이 뭐? 내 돈으로 내 손주한테 사주는데 간섭이야? 이런 식의 충돌은 매일 매순간 발생합니다.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애가 좋아하는 걸 먹여야지라며 고기와 과자를 줍니다. 수면 습관도 다릅니다. 며느리는 오후 1시에 정확히 낮잠을 재우려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애가 안 졸린가 바라며 놀다가 3시에 재웁니다.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안 자게 되고 결국 주말에 며느리가 고생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훈육 문제입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며느리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강아지 왜 울어?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라며 모든 걸 들어줍니다. 그 결과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와 있을 때는 한 가지 규칙이고 할머니와 있을 때는 또 다른 규칙입니다. 아이는 빠르게 학습합니다. 할머니한테 가면 뭐든지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며느리의 양육권은 점점 무너집니다. 자신의 교육관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손주를 사랑합니다. 12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밥 먹이기, 기저귀 갈기, 놀아주기, 재우기.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아이가 웃으면 시어머니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키워주는데 그 정도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것은 양측 모두의 입장이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불만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황혼 육아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60대 여성에게 주 70시간 이상의 육아는 단순한 손주 봐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강도 육아 노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 2세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은 시간당 약 2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노동입니다. 하루 10시간이면 2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에 달하는 노동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돈을 씁니다. 아이 간식비, 장난감비, 외출할 때 드는 각종 비용까지. 경제적 문제를 떠나 더 심각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입니다. 60대의 몸으로 두세 살배기 아이를 쫓아다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고 아이와 놀아주다가 무릎이 망가지고 밤낮으로 신경 쓰다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손주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와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할머니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또 다른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손주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하루 종일 돌보고 나면 너무 지쳐서 저녁에 남편한테 화를 내게 돼요. 내 삶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 중 상당수가 우울감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합니다. 환갑이 넘어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다시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은 당연히 고맙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인정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 양육 방식에서 자신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 가끔은 어머니 쉬세요. 제가 베이비시터 불러서 맡길게요 라는 배려. 명절이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어머니 오늘도 애 좀 봐주세요.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니가 애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해요. 어머니 세대는 한 사람만 일해도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고작 이런 말을 듣는구나. 그리고 점점 쌓이는 서운함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시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을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가족인데. 손주는 정말 귀여운데 왜 이렇게 힘들까? 며느리도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인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자신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서운함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저도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황혼 육아는 결국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황혼 육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황혼 육아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모두가 모여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며칠까지 가능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까지 가능하세요? 어떤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어머니가 담당하실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시작하면 결국 시어머니의 희생만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만 좀 더 봐주세요라는 말이 반복되면 경계는 무너집니다. 둘째, 양육 방식에 대한 존중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양육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예요. 어머니 시대와는 육아 환경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동시에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은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완벽한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립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이에요.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시어머니의 완전한 휴식일로 정합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일을 쉬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서 아이를 맡깁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시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어머니 스파 이용권이에요. 하루는 푹 쉬고 오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넷째,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만약 갈등이 심해져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3자의 도움으로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도우미나 베이비시터 같은 외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만 의존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황혼 육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육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손주 돌봄 지원금 같은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황혼 육아는 분명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노동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계속 참다가는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며느리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매일은 힘들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황혼 육아는 사랑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 명확한 경계와 실질적 배려, 그리고 솔직한 대화. 이것들이 있을 때 황혼 육아는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못할 서운함을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